흔히 공정위를 시장경제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정거래 당국을 이렇게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같은 시장의 반칙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정책과 이준원 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정책과라고 하면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 사건이나 반칙 행위 같은 것들을 감시하는 부서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시장경제의 반칙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면 적발해서 제재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상황을 변화해서 개정 보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여러 반칙 행위 중에서도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단독행위입니다. 한 기업이 단독으로 어떤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인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단독행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행위입니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추진하신 업무도 한번 살펴보면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즘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는 1위 사업자가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거나 1위에서 3위 3개의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3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자들은 힘이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서 더욱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을 해 나가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확률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또 강한 책임을 부여하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연간 매출액이 40억 원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분들에게 큰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원래는 40억 기준이었는데 이제 80억으로 높이게 됐고요. 이런 법 개정이 결국엔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연간 매출의 기준을 높였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후테크랑 관련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후테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다소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기후테크는 이제 기후라는 단어에다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아니면은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들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곳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지침을 만들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 관련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그 기후테크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개선 관련 산업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업 활동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담합이든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면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될 점들을 설명드리고 주요 사례는 어떤 것도 있는지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선점하기 위해 투자도 많이 하고 공동으로도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까 좀 염려가 돼서 위축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은 이제 지금 간담회 의견 청취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아마도 다음 달 초쯤이면은 최종안을 확정해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에게 와닿는 것 작년에 검정고무신이라는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이 작가가 네네. 저작권 관련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작권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과 함께 부산행, 미생,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작품들이 결국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라는 점인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저작물이 원작 작가가 아닌 플랫폼이 저작권을 갖는 행태나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 불분명한 행태의 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문체부와 함께 웹툰, 웹소설 작가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하고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툰 분야는 지난 6월에 이런 작업을 완료했고 웹소설의 경우에도 그동안 없었던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올해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담긴 공정한 거래 조건이 결국에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슈화 되는 게 하나 있죠. 생성형 AI, 그러니까 사람이 요구한 거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제고요. 챗 GPT 같은 것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여행 일정도 짜주고 번역도 되고 신기하다 이런 반응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정책 보고서 발간할 예정이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AI, 특히 그 생성형 AI는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챗GPT 등장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AI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기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주요 생산 요소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어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시장에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협행위를 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공정위도 지금 국내 AI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AI가 가지고 있는 경쟁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경쟁법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담은 정책 보고서를 다음 달 중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 보고서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해서 AI 시장에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의 이준원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